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남편과 더불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 부부의 진정한 열정은 바로 여행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중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잊을 수 없는 일화들을 상세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얼마 전 남편과 저는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방문 전까지는 어떤 나라일지 전혀 가늠하지 못했으나 도착과 동시에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마주한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공항에서 이용했던 리무진 버스의 쾌적함 또한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도까지 전역을 탐방했으며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시장 골목에서 방향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복잡하고 골목들이 유사하게 생겨 잠시 길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시장 상인께서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길을 잃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당황한 나머지 영어로 대답했으나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짓으로 정확한 방향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따뜻하고 훈훈했던 분위기 덕분에 저희도 웃음을 되찾고 무사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순간들이 한국에서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긍정적인 기억만을 안고 돌아온 저희는 이번에는 또 다른 아시아의 매력을 찾아 중국 베이징으로의 여정을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은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고유의 매력을 지닌 곳이라 여겼습니다. 거대한 자금성, 웅장한 만리장성, 그리고 다채로운 전통 음식들까지 무엇보다 중국은 깊은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나라라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에 깊이 심취해 있었기에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친절함과 만족스러운 경험을 자연스레 기대했습니다. 처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 기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의 규모와 스케일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인파는 한국의 현대성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규모의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이용해 호텔로 이동했으며 그곳은 매우 고급스러웠고 방에서는 도시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으나 이 행복한 여행의 서막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뒤틀리기 시작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베이징 근교의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기차 이동 역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차역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차표를 구매하기 위해 긴 줄에 서 있었는데 중국어에 서툰 저는 그때부터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표를 제대로 구매할 수 있을지, 줄이 올바른지 등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줄이 천천히 움직이던 중 제가 부주의하게 앞에 서 있던 현지인의 어깨를 실수로 가볍게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러한 상황은 가벼운 실수로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현지인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격렬하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어로 연신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으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점차 더욱 불편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저희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으나 그분에게는 중대한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충돌을 기점으로 중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어딘가 불편하고 긴장되는 느낌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갈등이 저희 중국 여행의 진정한 시작이었고, 이후에도 연이어 불편한 상황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잠시 불쾌해진 마음을 다잡고 저희는 이 정도는 단순한 문화 차이일 것이다. 이 일 하나로 여행 전체가 망가질 순 없다고 서로 위로하며 기체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체에 탑승하여 저희의 지정된 좌석을 찾으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차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데 저희가 받은 표를 확인해 보니 서로 다른 구역에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에, 남편은 복도 쪽에 떨어져 앉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서로 양보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현지인에게 정중하게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 정도 부탁은 흔쾌히 수락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우 냉담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으나 좌석에 대한 권리는 그분에게 있었으므로 저희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앉아 여행의 설렘을 유지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 승객이 저에게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게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좌석 공간을 침범하거나 휴대폰을 큰 소리로 틀고 통화하는 등 기본적인 공공 매너를 전혀 지키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참아보려 했지만 상황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다가 결국 영어로 조심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지만 상대방은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언어 장벽에서 오는 답답함까지 더해져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불편함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저희는 다시 기분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행의 일부일 뿐 별일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또다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흥정으로 요금을 부르는 경우가 잦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택시를 잡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저희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면 몇십 위안 정도만 나올 거리를 무려 200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 이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겨 요금을 깎으려 했으나 기사님은 전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중국어로 격렬하게 말하는데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 큰 목소리와 공격적인 태도에 저희는 완전히 기가 꺾였고 결국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국에서 만났던 친절한 택시기사님들이 절실히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동안 기사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요금도 미터기대로 정확하게 나왔는데 중국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길거리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저희는 베이징의 명소인 자금성 근처를 걸으며 거리 풍경을 즐기고 있었는데 문득 한 남성이 길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는 내내 길 곳곳에 침이 뱉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이려니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점점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은 분명 크고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국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웅장한 문화유산과 볼거리는 실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문화적 차이들이 저희에게는 점차적인 피로감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거리가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모습까지 자주 보게 되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그저 문화 차이일 뿐이다 라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저희는 점점 중국에서의 여행이 순탄치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가치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국에서 그러한 소통의 단절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중국어를 잘 모르는 저희의 책임도 있었지만 영어로 대화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상대방이 저희를 그저 불쾌하게 쳐다보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을 잃거나 작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웃으며 도와주었던 경험이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작은 실수들이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호텔방에 앉아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 중국 여행을 빨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행을 계획할 당시에 큰 기대감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불쾌한 경험들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중국에서의 첫날 밤을 피곤하게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날의 불쾌한 경험들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약간의 회의감이 싹트고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처럼 큰 나라라면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리장성, 치에토 창창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만리장성은 저희가 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만리장성은 반드시 가봐야 한다고 추천했기에 이곳에 가면 어제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은 가는 길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리장성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소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의 인구 밀도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 제대로 줄을 서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간신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앞에 있던 한 중국인 가족이 갑자기 저희를 밀치고 앞으로 나오더니 저희 앞에 새치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그 가족은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길을 몰라 헤매거나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웃으며 도와주었는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굳이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겨우 버스에 탑승하여 만리장성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버스 안은 무척 시끄러웠고 저희는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야 했습니다. 버스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이 저희를 밀고 지나갈 때마다 좁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일쑤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만리장성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희의 기분은 반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하며 만리장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쩌면 지금까지의 불쾌한 경험들을 만리장성의 멋진 경험으로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만리장성에 올라서자마자 저희는 또다시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의 인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에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날은 특히나 인파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걷는 길조차 너무 좁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제대로 풍경을 감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의 아름다운 정형을 보기 위해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중 저희 앞에 있던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길 한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길가로 몸을 돌리더니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저와 남편은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그 장면을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었지만 그때 저쪽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 여행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 상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리나 관광지 모두 매우 깨끗했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만리장성을 더 걸어가 보려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서 서로 밀치며 걷고 있었고 중간중간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길게 침을 뱉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만리장성의 웅장함은 분명 대단했지만 순간순간의 불편한 경험들 때문에 그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시 쉴 겸 작은 휴식 공간에 앉았는데 그곳에서도 또 다른 불쾌한 경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음식을 먹다가 포장지와 쓰레기를 곧바로 바닥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지만 곧바로 치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길거리는 늘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길거리에서 종종 보이던 청소 노동자들의 모습까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만리장성에서의 경험 또한 저희에게는 점차 실망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따뜻함과 배려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예의가 부족한 듯한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만리장성에서의 일정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의 여행이 즐거운 경험으로 남을 것 같지 않았고, 저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한 택시 기사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저희에게 또다시 비싼 요금을 요구했고, 그 순간 남편이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차라리 이 여행 빨리 끝내고 스위스로 돌아가자. 그 말에 저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제안에 동의하며 저도 더 이상 이 여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분명 우리는 중국의 웅장한 역사와 문화를 기대하며 왔는데,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극도의 피로감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긍정적이었던 탓에 중국에서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함, 깨끗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배려심이 참 그리워졌습니다.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시장에 들러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행 중이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나마 기분을 풀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전통시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불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닭꼬치를 하나 주문했는데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니 손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다행히 메뉴판이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주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아서 먹어보니 너무 짜고 질긴 것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이 먹던 음식은 맛있어 보였는데 저희가 받은 음식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속상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항의할 수도 없어 그저 참기로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경험했던 정겨운 상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남대문 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사 먹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따뜻하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서비스를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미소 하나로 마음이 통하는 그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저희는 말도 통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혼자 외로이 방황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을 간신히 먹고 나서 저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침대에 털썩 누웠고 저는 창가에 앉아 그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실수를 했더라도 어땠을까? 한국에서는 줄을 잘못 섰거나 누군가에게 실수로 부딪혔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웃으며 넘어갔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도와주려는 마음을 먼저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와 사람들의 태도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레 중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친절과 배려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상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갑자기 한국이 너무 그리워. 남편도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도 그래.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특별했지. 사람들도 그렇고 그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너무 그리워. 저희는 그 순간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방문했던 작은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주시며 한국은 마음 편히 다니세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저 여행자였던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처음부터 작은 오해와 갈등이 쌓여 내내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저희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사람들의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만으로도 그곳에서 저희는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마지막으로 깊은 고민을 나눈 끝에 결국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여행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 여행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일찍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저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도시와 사람들, 분명 그 자체로 대단한 나라이지만 저희에게는 이번 여행이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체크인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한국은 정말 좋았는데. 그 순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에 다시 아시아에 간다면 꼭 한국으로 가자. 이번엔 더 많은 곳을 보고 더 많이 느끼고 싶어. 저도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이 너무 그리워. 그곳 사람들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음엔 꼭 다시 가자. 결국 저희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국 여행은 저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 얼마나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상호 간의 배려가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기억 덕분에 이 모든 경험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없었다면 아마 이번 여행은 더 큰 좌절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점차 하늘로 올라가며 베이징의 풍경이 작아질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다시 꼭 가야지. 그리고 이번엔 더 오래 머물면서 그 따뜻함을 더 많이 느껴보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따뜻함과 시민들의 높은 공공의식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